자, 오늘 수온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오늘 한 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물장어는 이제 처음 한 주 했네요.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수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입질이 좀,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나 30분 더 해보고 그리고서 철수하고 내일은 바다 낚시 가서 중장어 며칠 전에 가서 한번 대박 터뜨렸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하다가 철수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한번 낚시를 하고 공주로 내려갈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고 잡으면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낚시꾼이다. 장어차장 안일기. 지금 시간 3시 한 4, 50분 됐습니다. 원래는 내가 오늘 여기가 아닌데 오늘 다 앉았어요. 여기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이 물때는 이제 강화대교로 기준을 가지고 강화대교에서 여기까지 제가 있는 곳까지는 물이 올라오려면 한 2시간 소소히 사이 물때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습도를 따집니다. 저하고 잠시 거기서부터 물이 못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강으로 물때를 잘 맞추면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에는 그 다음에 빠질 때 바다 낚시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바다 낚시 가가지고 어제 진짜 소나기 입질 받고 비가 엄청 내렸어요. 일어나서는 그 비 맞고도 입질이 막 들어오는 거고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걷고 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끝나고 내일 오전에 그저 한강 서울이니까 내일 한 11시나 12시쯤 다시 어제 오전에 했던 데 가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는 나오면 사실 뭐 1km 이상, 뭐 2km, 3km까지 막 나오는데 시야리가 이제 적응까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거는 거의 한 1km 한강도 지금 나온다고 한강이 안 나왔거든요. 한강이 지금 조항이 안 좋았어요. 계속 황들 치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인한테 전화가지고 사실은 제가 한라는 거는 이쪽에 잠실 쪽이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찾더라고요. 내가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찾았어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가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친구들 말씀드리면 원줄은 합사 2호고요. 그 다음에 단울은
제가 쌍방을 썼습니다. 무엇이 먹나 해가지고. 그래서 육바로는 말지렁이도 쓰고, jet방에도 말지렁이도 쓰고, 쌍방을 쓰고, 까마귀 지렁이하고, 청지렁이, 말지렁이가 준비를 안 했어요. 단어는 말지렁이는 이제 아무래도 크니까, 청지렁이는 단어를 좀 풀려서서 16%, 그래도 16%. 그 다음에 까마귀는 이제 작으니까, 이게 작아요. 그래서 세고 14호까지 사용합니다. 목줄 길이는 10cm. 그리고 위에 목줄하고 밑에 목줄하고 목줄의 단차는 거의 한 40cm. 그다음에 기둥줄은 지금 30kg 샀고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구석이 있으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구석이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호. 그래도 공도는 40호.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지인 얘기는 새벽에 아침 새벽에 공부기 전에 일찍 들어온다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그림으로 보답하고 어제 그냥 바다낚시 소나기 이틀 들어오는데 바다낚시는 정말 잡았는데 얼마나 땡기는지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낚싯대 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장어 낚시는, 물론 모든 낚시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도 이제 프라임 소프트를 정말 오래 썼어요. 낚시 프라임 소프트가 괜찮다고 썼는데, 이 제압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뻣뻣해가지고 완전 경직이잖아요. 조립대가 있었고 그래서 경직에서 밀링 할 때는 굉장히 경질 때는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점은 캐스팅할 때 조립대가 딱 뻣뻣하니까 멀리 나가질 않아요. 그런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고기를 땡길 때는 쉬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단점이 뭐라고 하면, 장어 낚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막 입질을 막 봐도 막 쳐가면서 입질을 안 해요. 그거 벌써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제가 그걸 챔질할 때는 그냥 세게 탁 쳐면 안 돼요. 그거는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그냥 살짝 툭 잡아다니고, 살짝 툭 잡아다니고, 밀링을 해서, 이거 붙었다 할 때, 한 번 탁 액션을 해요. 탁 돌려버려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훅이 안 되는 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세게 채는 채수를 빨리 입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저는
예민한 입질을 받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그 장어낚시 하시는 분들이 예민한 입질을 받기 위해서 초리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들 하고 그랬어요. 아주 연질대로다가. 연질대로다가 이 초리대가 연질대가 되면요, 이물감을 줄 수가 있어요. 뻣뻣하고. 그래서 이 뻣뻣한 이물감 시가 얘네들이 빨리 뱉어버려요. 그래서 이 연질대가 되면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이물감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초리대라는 굉장히 요거 어제도 보니까 입질을 하는데요. 그냥 막 이게 연질이니까 진짜 막 발버둥 치더라고요. 하도 싹 들어도 후킹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점이야. 연질 때는 이물감을 좀 덜 느껴가지고 얘네들이 입질을 아주 시원스럽게 해요. 경질 때는 그냥 부당땅땅하는 거 그렇게 없어요. 뭐 진짜 뭐 여러분들이 경질 때 지금 뭐 거의 경질 때거든요. 노드들이 옛날에는 연질 때가 썼단 말인데 이게 입질을 할 때 경질 때 같은 경우는 입질을 할 때 그냥 뭐 뻣뻣하게 하는 거고 보통 길 꽂죠. 그게 늦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감을 이 장어를 잡으려면 모든 친구가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이물감을 제로라는 거 친구 잡아요. 낚시바늘 하나 있는 자체도 이물감이에요. 그 원줄 있는 자체도 이물감이에요. 그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질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아주 약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 이물감을 줄이고, 물기를 한다래도 일단 고기가 입질을 안 해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입질 했을 때 어떻게 잡아내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에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 한강 이제 낚시하는 저는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5군데, 하나, 둘, 셋, 넷, 5, 6, 6군데. 제가 주로 가는 데가 6군데거든요. 6군데인데, 한강은 그래요. 한강은 거의 입질하고는 장어입니다. 제가 이제 잡아먹는 데도 저는 뭐 이렇게 메기도 많이 안 잡아봤는데 입질하면 거의 좀 장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은 여러분들이 물을 저도 근데 뭐 그런 못인데, 이 한강이 이쪽 천호동로부터 끝까지 해서 양쪽, 이쪽, 그러니까 저쪽 건너는 북단이 다르고 이쪽은 제가 있는 남단이 다르는데, 여기 양쪽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하루에 거의 한 1000명 된다. 그런 숫자 제가 세어보지 못했는데, 지렁이를 파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많기는 많아요. 엄청 더 건너서 맞는데 낚시하기도 좋고, 그리고 한강은 구역마다 낚시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 금지 구역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전거 그분들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은 민원이 들어가면 이 낚시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져 버려요. 금지구역을 만듭니다. 이게 뭐 쉽게 만들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절대 정말 안 된다는 건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요 한강의 이 반대편은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사를 하면서 여기서 한 50m, 한 4, 50m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철근으로 해서 돌려서 그래서 거기를 띄워야 돼요. 거기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띄워야 되기 때문에 한강은 여기서 뭐 힘 좋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되겠지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입질 받았다. 그러면 딱 땡기면서 걸었다는 덜로 위로 튄다고. 저 높은 데서 위에 가서 그래. 아마 그 위에서 가라. 그러면은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40m, 50m만 고기만 넘었으면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죠. 이 한강은 진짜 지역마다 무게 틀려요. 근데 가림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 나요. 공사하면서 공사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이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거기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넘겨가야 돼요. 4, 50m를 넘어가야 밑을 받을 수 있어요. 4, 50m 앞에다 저기 탁 올라요. 천막으로 보기.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강은 공들도 뭐 높게 뜨는 것 같은 거 수박으로 그런 걸 써더라고 빨리 뛰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드시면 안 돼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날이 이제 서서 있어요. 아, 지렁이를, 요 지렁이가 사실은 그 붕어 지렁이 있죠? 그 빨간 지렁이. 그 지렁이가 잘 먹는다는데, 그걸 사가지고, 두 통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놓는데, 물루가 안 가져왔어요, 지금. 그걸 넣은 고기에 지금 넣는다는데, 그래서 고기 있으면 먹겠죠. 이게 뭐 믿음을 가져야죠. 이제 지금 나름이 밝아보는데, 이 한강은 근데 밤에 이제 될 때도 있는데, 내가 한강에서 밤낚시를 몇 번을, 옛날에 18년 전에 5년 전만 해도 이 밤낚시가 안 됐어요. 5년 그 전에는 좀 5년 이후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은 밤낚시가 안 되고 한강은 낮낚시가 잘 돼요. 낮에. 한강은 낮에 잘 돼요. 낮에 새벽하고 그 다음에 9시에서 한 2시 사이. 오후 2시. 그러고서 이제 띵하다가 저녁에 이제 해 떨어져 가면서 9시까지. 9시 넘으면 꽝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지금 장탈 줄 때를 갔거든요. 이제 한강에 이제 수심이 지금 10m 되는데, 7m, 8m, 진짜 20m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깊은 데를 노리는 게 좀 낫다고 봐요. 지금 여기가 물꼬리 지금 보이는데, 물꼬리 지금 거의 여기서 한 100, 주간으로 봤을 때, 한 120m, 120m, 130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이는데? 이따가 저 물골로 한번 장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40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40보면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서 내가 한 30보로 바꿔가지고 장타를 하고 그런데 40보, 30보 쓰는 이유가 원래 30보 같은 거 쓰는 이유는 장타 치기 위해서 25보다는 이제 30보가 좀 거리 나가고 밸런스만 맞춰주면 이제 밸런스는 이제
노드나 또 원줄은 이제 이유를 쓰는 거거든요. 합사 이유를 쓰는 거거든요. 많이 나와요. 합사 이유를 쓰는 거거든요. 사무하고 이유가 차이. 바람이 불어도 이유는 불타요. 바람. 그래서 사무는 특정한 이유 차이. 그리고 합사 이용은요 15kg, 안에 15kg, 13kg, 4kg네. 그 13kg 장어를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원래들은 아주 쉽거든요. 800g에 9kg짜리는 이용은요 눅눅해요. 지금 그 합사도 뭐 8합사, 12합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2합사, 3합사가 나와서 한 가닥만 끊어져도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 끊으니까 뭐 한 줄, 두 줄 끊어져도 그만해서 이미 키로 따면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합사를 사실 때는 8합사, 12합사 높은 거 살수록 좋습니다. 한두 가락이 뭐 돌에 숫자가 좀 끊어져도 나머지 바닥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여기 이제 24시간 불이 들어와요, 다리 밑에. 그래서 다시 수다리 풀렸고. 사람들 엄청 많이 오고 있어. 이따가 오면 이제 여기도 많이 와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잘 안 하거든요. 다들 계단에서 앉아가지고. 저희 딸도 지금 저 앞에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잠자리를 그리고 요 앞에 쏘가리가 많아요. 쏘가리가 커요. 쏘가리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강의 장어가 이렇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팔아보거나 뭐 이런 거 또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겠는데 업자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키로에 뭐 45만 원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아는 분들 밑에서 파는 거 보니까 키로에 20만 원, 25만 원씩 파는 거. 한강장어가 냄새가 안 나고 한강장어가 최고로 친다고. 근데 서울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이 깨끗하죠. 지금 낚시 시작한 지가 한 30분 된 것 같은데 또 모두 배터리를 공주에다 두고 와가지고 모두 배터리가 5개 차를 먹고 온 다음에
그래서 배터리가 모자르면 껐다가 다시 자려고 하면 껐다가 다시 자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껐다가도 이제 잡히는 건 이제 못 보여드리고 잡은 거 나중에 이제 잡으면 보여드리고 문제도 껐다가 또 켜는 거는 배터리가 모자르게 이 초리대가요, 아까도 말씀 초리대가 연질이면은 참 재밌어요. 입질하는 게 아주 뭐 예민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꺾거든. 근데 이 초리대가 뻣뻣하면은 낚시 전체가 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도 없어요, 사실. 그 초리대가 이렇게 약하면은 연질이면 입질이 아주 깔끔해요. 아주 정말 낚시하기가 진짜 재밌어요. 신이 나. 그래서 그 낚시를 이렇게 해서 사와서 톡톡톡 쳐도 딱 당기면은 후킹이 잘 돼요. 근데 초리대가 뻣뻣하고 요구가 뻣뻣한 거는 살짝 이렇게 해도 그게 후킹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낚싯대를 사가지고 연질대, 낚시가에서 연질대가 있는 걸 찾아다녔어요. 초리대 연질대에다가 이제 바꾸고. 근데 신기한 게 요새 다 경질대를 쓰는데 연질대, 초리대 연질대 우리나라서도 그렇게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상원 낚시, 낚시대에 술 만든 거는, 근데 거기는 이제 상구대밖에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호공을 좀 만들면 안 되냐. 거기 제 방송이 있는데, 그 초리대를 완전히 영어로 쉬어도 부러지잖아요. 초리대 이게 기억이 연질이고 입질 깔끔하게 나요. 그래서 이제 한강 같은 데는 장타를 쳐야 4호를 쓰는데 대천댐이나 소양댐이나 4호를 쓰는데 어차피 장마철 되면요 모두 긴 거는 떼려고는 못 써요. 뒤에 걸리는 게 있어요. 물이 차가서 짧은 데. 저는 이제 중주댐에서도 1.8칸 맞죠? 그런 것도 막 쓰고 일단은 무난한 낚싯대는 옛날에는 360하고 360을 최고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39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어 낚시꾼들이 많이 생기고 나서 거의 4호를 많이 써요. 장타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지금 물이 들어와서 30cm 정도 빠졌는데
때하고 빠질 때가 오늘이 13일인가 12일인가 물이 많잖아요. 물이 세게 들어오면 애들이 물때가 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 한강이 때가 되는데 이 한강이 너무 나오는데 겁나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한강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서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년 전. 작년은 뭐 거의 뭐 전멸이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직 시작이야. 시작이니까 2달 지나고 이제 6월달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한강이 아니라 뭐 어디든 진짜 잘 되겠죠. 배터리 때문에 잠깐 좀 껐다가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까 저 배터리가 바뀌려고 껐었거든요. 근데 저 끝에 게 배실이 연결되니까 얘네들이 뱉지 못하고 하는구나. 9시가 되는데 정말 닫았거든요.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진짜. 배터리가, 오늘따라 또 배터리가 얼마나. 이따가 촬영 끝나고, 끝나기 전에 한번 나중에 가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민물장어는 오늘 이제 처음 잡아봤네요. 기분 아주 진짜 좋네요. 힘이 좋아가지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턱이 있어요. 40-50m. 되게 뛰어야 되고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딴 데도 그렇게 좀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이 닐을 큰 걸 써야 돼요. 닐을 왜 큰 걸 쓰냐면 이 돌아가는 횟수가 작으면은 한 바퀴 돌릴 거 두 바퀴 세 바퀴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닐을 대수에서 큰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6,000번, 5,000번도 크게 나오는 일도 있어요. 이상한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크면서 저 같은 경우는 7,000번 쓰는데 7,000번이 일이 좀 커요.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8, 90? 8, 90 정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시험을 있다 그러면 그 빨리 못 돌리니까 미리라도 좀 크면은 훌륭하게 시작하겠고 아까 이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철제가 연습되니까 이물감을 얘네들이 덜 느끼니까 그냥 덥석 먹어도 뱉지 못해. 여러분 노두가 뻣뻣하면 얘네들이 땡기는 심하고 이걸 빼는 심하고 또 뱉는 심이 노두에 뻣뻣해가지고 얘네들이 뱉어버려요. 후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경도 막 쳐박고 막 그래도 후킹이 안 되는 이유가 얘네들 벌써 빼내는 거예요. 노두가. 근데 이 연질 때 소리대가 연질이면 이 난창거리니까 뺄 수가 없어. 뱉질 못해. 그냥 아웃이가 됐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소리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대가 연질 때만 쓰고 그러면 거의 지나는 거는 거의 잡아내요. 근데 경지를 제가 많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잉 소프트를 이게 엄청 경질이거든요. 막 뒤 쳐박아도 이게 10번 입질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2마리, 3마리 잡기 힘들어요. 근데 연질 때는 반대예요. 10번 입질하면은 제대로 챔질만 놓치지 않고 하면은 8마리는 잡아요. 연질 때하고 공질 때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난다. 코킹 자체, 입질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낚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질 때, 요새 이제 연질 때 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 그 바다낚시 가가지고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잘 안 하는데 뭐 중간이냐 오전에 한번 힘들게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올해 첫 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가서 챔질을 하고 여유 있게 끌어냈어요. 그게 이 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드가 중요하지만 노드가 중요하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나가는 이 방광이 낮에가 잘 돼요. 밤에는 안 되는데 낮에가 잘 돼요. 어제 저쪽에서 앉으신 분이 밤낚시를 하셨나봐요.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입질 한 번 못 받아가지고 자꾸 자리. 그래서 되게 밤낚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젊은 분들, 분들하고 방송에 보시면 노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있습니다. 그러면 뻣뻣한 낚싯대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뻣뻣한 낚싯대는 이 뻣뻣하니까 캐스팅을 해가지고서 줄을 살살 감고 이렇게 당겨보면 약간 쉬잖아요. 쉬면 안 돼요. 이걸 다시 싹 풀어줘가지고 딱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물감을 좀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뻣뻣한 걸 갖다가 구부려 놓으면은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금방 그 이물감을 느껴가지고 금방 뱉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뻣뻣한 낚싯대는 캐스팅 해가지고서 쭉 당겨서 공들이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약 쉰다고요. 그 쉰 거를 갖다 싹 다시 풀어져가지고 딱 느슨하게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지금 선선하고 그런데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지금 바람도 불고 추워지고 자 이제는 봉도를 이렇게 정말 심하잖아요. 봉도를 25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봉도인데 테스팅하고 딜링할 때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봉도입니다. 이걸 제 채널에 보면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이 봉도를 써야 이 미끌고 빨리 탈출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만든 봉도하고 채비 뭐 절대적으로 뭐 100% 엉키지 않는 그리고 이쪽도 빨리 들어오는 채비로 그것도 제가 영상에 올린 거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서 사실 이 채비로 제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채비를 완전히 이 채비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려도 2단 채비를 해가지고 공들을 맨 밑에서 바로 두 개를 띄워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공들과 목줄의 길이는 120cm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를 갈아서 투구 고무를 땡겨서 바꿔서 이제는 기억자 이따가 제가 잡게 되면 제가 작전한 것들을 채비를 다시 한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비를 쓰는 사람은 저 혼자 겁니다. 만든 채비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하려고 저번에 하셔서 샘플로 한 5개 보내주면서 설명까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보내드렸어요. 5개. 저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채비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좀더 빠르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강이 물이 강화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화에서 만수가 9시 17분인가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11시 한 5분 됐어요. 9시
17분, 10시 17분, 11시 17분, 한 30분, 40분, 40분. 여기까지 나가고 40분. 1시간. 이게 오늘은 물때가 12년이고 조류가 좀 세질 않아요. 예, 물이 좀 때는 막 그냥 이 위에까지 막 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엄청 물이 빠져요.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물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밑을 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굉장히 조항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한 마리 한 수는 지금 해가지고 그분을 오늘 이제 한번 오후 저녁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마우지가 안 보이네. 가마우지가 빨려서 장어 잡아먹는 거고요. 가마우지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물때가 12문인가 13문인가 물때 고기가 물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 세요. 막 얘네들이 움직이고. 특히 이제 한강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쓰레기 같은 거는 여긴 지금 깨끗해. 왜냐면 여기 공단이겠죠. 뭐 여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 쳐가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쓰레기 봉 크게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지금 뒤에 거기다가 다들 이렇게 넣고 가면은 저거 이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가지고. 그래서 한강 자체는 깨끗해요. 지금 저 여기 보이는데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다섯, 열여섯. 요거에만 17명이에요. 끝까지도 거의 한 40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저기 북단하고 이쪽에 남다는데 이거 다 하면은 하루에 거의 한 1000명, 한 1000명 정도 한다는 거예요. 제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에서부터 실격에서 1500이라고 성수대교, 네? 성수대교, 그 1200까지 엄청 멀거든요. 하루도 하루 1시간 나가. 우리 양쪽에 이 같은 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서울 한 끝판에서 장어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리고 이 한강장어가요 깨끗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장어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유인석도 안 나오니까 한강장어가 비싸다고 하는데 자세한 키로에 45만 원 갖는 사람도 있고 키로에 25만 원 정도 가는 거 제가 하는 거 봤어요. 근데 45만 원까지 키로다. 한 마리가 키로는 비싸고 여러 마리가 25만 원에서 45만 원. 한강장어가 냄새도 안 나고 글쎄요. 최고라 그러고 한강장어가 1위, 그 다음에 소양댐 2위, 충주댐이 3위, 그 다음에 대청 4, 5위.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물이 들어와서 저기 잠실 수중구가 있어요. 거기 막혔어요. 그래서 보트도 거기는 그래서 거기까지 물이 올라갔다가 거기 막힌 데서 부딪히고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위치를 바꾸고 빠질 때 비가 와도 왜 여기다 화내? 고기가 입질하면 좀 챔질하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끼는 까막지렁이하고 일반 붕어낚시 지렁이 빨간 거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알지렁이하고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성지렁이 한번 써봤는데 깊이 자기 그냥 따라가 믿음 가는 게 있어요. 믿음 가는 쳐놓아서 2단 채비를 해서 미끼를 딱 달아서
테스트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헬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사 이웃줄, 기둥줄은 30호, 목줄 길이는 10cm, 바늘은 14호, 솔프 14호, 13호로 쓰는데 오늘은 14호로 합니다. 이게 물이 저기까지 멈춰요. 저 계단까지 멈추는데 저 계단까지 멈추고 일단 그래도 물이 움직여서 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낚싯대는 4, 5번째, 소릴 때는 견질, 약한 입질도 닐은 7,000번, 펜. 한강에서는 닐이 큰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닐이 좀 잡으면 싱겁.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닐이 하기가 싱거워요. 한 바퀴 돌고 이 잡으면 두 바퀴 돌려야 되니까 두 바퀴 그래서 딜이 풀렸어요. 거의 한강에서는 회사마다 또 틀려요. 같은 정도는 지가 커요. 헛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흑캐, 백캐 다 써놨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은 제가 흑캐를 썼는데 여기서 헛돌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바로 낚시하고 다음날 백캐를 10개를 시켰어요. 3번을. 10개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좀 닫아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100회 1040인가요? 몇 번이야? 10 몇 번이라고? 그거를 10개를 시켰는데 그거 본다고 말해요. 그게 장어를 잡았는데 올리는데 이게 헛돌아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신랑이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주문한테 그때 이제 주문을 어디냐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사실대로 내가 얘기를 하고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 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유, 보내시라고 확보를 했어요. 반품을 바로 하고 누가 이 딜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만드는데 진짜 이제 단점이 너무 무거워. 근데 막 딜이 잡아 돌려도 우리에서 지금까지 이게 거의 6년 가까이 썼는데 아직까지는 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10개를 갔는데 지금은 또 바꿔가지고 막 흥미없다고 이게 특별한 거 지금 틀려. 이게 꾸준히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걸 알았으면 아주 쉽게 신주분도 이렇게 주분들은 조금만 주고 4,000원 가봤는데 우리같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70 중반이니까 80 다 돼가는데 안에 힘이 없으니까 강하지 않으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돌리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보드나 비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는 거예요. 뭐 수로나 촉반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큰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이제 거기 작은 거 쓰는 게 오히려 나아요. 모두도 작은 거 모두는 작은데 또 뒤를 무거운 거 쓰고 가분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180, 그러니까 180짜리 있고, 그 다음에 3구짜리가 있고, 450이 있고, 닐도 6,000번이 있고, 3,000번이 있고, 6,000번이 있고, 그 다음에 7,000번이 있고, 이걸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받침틀 자체도 그래요. 저 받침틀이 한 4-5개 돼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 바뀌고 낚시대는 조금만 되면 받침대 큰 거 좀 이상하죠. 낚시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바뀌고 세팅을 하죠. 그래 이제 낚시가 자연스럽고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 질도 많아지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남는 거는 결코 유튜브 방송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 세월이 참 빨라요. 60대 초반, 중반, 계속 세월이 빨리는 이렇게 같진 않아. 이 70대가 넘으니까요. 진짜 세월 빨리 가요. 금방. 저는 그 얘기 합니다. 50대는 50km를 달리고, 인생을 60대는 60km고, 70대는 70km. 70km 달려보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금방 해요, 금방. 엊그제, 30, 40대, 50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80대가 다 되고. 이 나이를 먹으면 첫째 문제는 무릎이 관절이 아파요. 관절에서 이렇게 보호대를 되는데 얼마 전에 낚시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속된 말로 실려갔는데 이게 아파요. 그 병원에 보호대증 진통제 먹고 오늘도 이렇게 나왔어요. 고기가 입질하고 챔질할 때는 아픈 것도 잊어먹어요. 근데 그거 잡고 나면 쑤시고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붓고 막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병원에 왔다가 술 맞고 주사 맞고 아파가지고 죽는데 병원에 좀 괜찮아요. 주사 맞고 파스나 물파스나 아주 알기가 안 오늘 여기서 촬영 마치고 내일 이제 공주 사업자였을 때 공주 가기 전에 바다 가서 안 하고 비만 안 오면 안 하고 3, 40마리 좋은 놈으로 잡아가지고 며칠 놀았으니까 병원 잡아다 내가 횟집을 하니까 비싸게 이제 손님한테 이제 대봉도 하고 나는 이제 팔아서 줬고 손님은 또 싸게 먹어서 그 해안사는 내가 23,000원씩 팔아요. 광어, 우렁, 도다리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안 돼요. 저도 이제 접으려는데 이제 칼질하는 어제는 대청 댐에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한두 마리씩 잡은 사람이 시야리가 적다 그러더라고요. 시야리. 한강도 지금 그렇게 큰 게 안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바다에 가서도 학생을 해보고
농도 40% 쓰나 50% 쓰나 떡내라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지금 물이 셀 때는 제가 한강에서도 40% 써요. 근데 물이 조금 덜 세다 했을 때는 30%를 쓰고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30%를 쓰다가 이게 40% 쓴다고 해서 이게 멀리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노드가 바란스가 안 맞으면 안 나가요. 바란스가 맞으면 빨리 나가요. 이게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이의 그 액션, 쿠션이라는 그 탄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탄력을 공조하고 맞춰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30도 바로 25로 바꿔가지고 25짜리고 100m 이상은 나가니까 그래서 100m가 짧은 거리 아니고 엄청 넓은 거예요. 공간으로 가서 멀리 던지고 100m 넘으면 100m 스크린 지금 이 물꼬리 지금 120m 정도 큰 물꼬리 작은 이 물꼬리 바로 여기서 한 그리고 여기서 4~50m가 턱이 있어. 이 다리 공사할 때 사대기 실어가는 이게 쑥 들어가요. 턱. 근데 거기까지 던지면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겨야 돼. 거기서부터 그래서 한강에서는 고기를 잡으면 모드를 들고 저 위에 올라가서 잡아요. 턱에서 잡아요. 다 놓쳐요. 턱에서. 거의 턱을 빨리 뛰어요. 그래서 공을 여기에서 맞게끔 안 들어져요. 아까 한 마리 잡을 때는 딱 당기더라고. 그래서 저기 여기다가 어깨에다 메고 절로 뛰는 것 계단. 이 계단이 몇 계단이고 하나, 다섯 계단이에요. 저 위에까지 그냥 미구서 그냥 왜냐면 이게 줄이 무슨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액션 그대로 텐션 이루어진 상태로 그냥 미국 절로 뛰는 거예요. 15계단을 뛰어서 거기서 이제 막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니까 아무래도 걸림이 좀 덜하지. 공기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한강은 참 지상해요. 밤낚시가 안 돼요. 안옥 가다가 이제 한여름에 글쎄 나는 밤낚시에서 내가 여기는 낮에 해 뜨기 전에는 그러고 나서 한 9시까지 뜨다가 7시 지나서부터 9시까지 뜨다가 9시 그때서 어떤 이제 그때 이제 한 9시까지
같은 분들 이게 한 낚시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맞춰서 9시면 다 철수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하는 가면은 이 자리가 아니고 그때 이 자리고 위에서 이 자리 새벽 3시에 집이 가까우니까 여기 와서 세팅하고 뭐 근데 저녁 때 지금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물이 9시 넘으면 끝이니까. 이제 물이 지금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잠시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잠실에 거기 막혔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내려오는데 내려가는 건 좀 빠르더라고요. 올라오는 강화에서 올라오는 게 거의 약 한 2시 반. 2시간에서 3시 반. 물이 이제 쓸 때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하는 중에서는 올라올 때보다도 입질을 갔는데 올라올 때보다도 빠질 때 입질이 더 낫더라고요. 빠지면 아직 모르는데 여기가 그 건강이 2, 3년 전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2년 이후에 이게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빼고요. 몇 년 전에 장마가 엄청 세게 져가지고 저 위에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옆포인트 돌이 많았는데 이게 다 장전 떠내려갔는지 장전을 포인트가 박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어디가 포인트라고 지금 얘기 못해요. 지금 돌밭 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저 돌밭이 없어요. 여기 건더기 풀어보고 전부 버리거든요. 근데 폭발에 돌 같은 게 같이 섞여 있으면 아주 최고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메꿔진 것 같아요. 내가 3년 전에 4년 전에 건더기고 이 앞에 50m, 60m 아주 그냥 쭉 들어가요. 그냥 거의 한 12m, 13m 나오거든요. 지금 뭐 아까도 이거 던져주니까 깊어봐야 7m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메꿔졌고 포인트가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올해 이제 장마가 무엇보다도 포인트가 살아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우리 구독자분께서 지금 이 방송을 좀 보고 지렁이 끼는 거를 좀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근데 사실 똑같아요. 제가 그 방송에도 그 여러분 보는데 지렁이는 바늘을 지렁이가 굵고 크면은 바늘을 큰 걸 써야 되고 지렁이가 작으면 또 작은 바늘 써야 되고 이게 그 바늘의 미끼에 비례해서 이제 낚시 바늘을 선택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3호서부터 22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끼 따라 그 상황의 미끼에 따라서 바늘을 떼치는 이 바늘이 좋다, 저 바늘이 좋다, 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이건 미끼가 큰 바늘 써야 돼. 그래야 아웃이가 돼. 미끼가 큰데 바늘 쬐까만 거 써봐요. 그냥 뱉어버려요. 아웃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4호 일반 지렁이 낚시 그 지렁이가 아주 작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까막 지렁이도 있어도 까막 지렁이도 바늘도 조그매요. 잘 봐요. 그래서 바늘을 이런 데다가 만약에 쇠고 16바늘 이런 거 있어요. 지렁이 다 찢어져요. 바늘 그래서 오늘 이제 미끼가 이제 까막 지렁이하고 빨간 지렁이 지렁이를 쓰기 때문에 바늘을 14호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지렁이 끼는 거를 제가 이따가 촬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 똑같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끼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채비만큼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하고 있어요. 이제 채비도 제가 또 이 채비는 제가 연구하고 하고 해서 만든 엉키지도 않고 입질도 않고 깔끔한 입질 받을 수 있고 기물감도 줄일 수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공개를 했을 거예요. 앞도 제가 만들었고 선물자매가 이제 실리콘 쏘는 거 하얀 거. 세 개만 가져와가지고 이 세 개 가지고 오늘 차를 안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자전거 길에 있죠. 운동하는 사람은 새벽까지 이게 밤새도록 운동들하고 자전거 타고 심심하고 외롭진 않아. 근데 한강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1인이 낚싯대 3대를 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유튜브 보니까 4대를 폈는데 댓글에 안 좋게 막 그냥 달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돼. 그걸 알고 댓글도 막 그냥 휴대폰으로 막 그냥 달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살면서는 그 얼마
그 정성 끝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내가 같이 왔어. 그러면 같이 왔는데 아들은 낚시를 못해. 그런데 여기서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사람 숫자로 가요. 그 아들도 한 사람 붙여. 그러면 아들이 3대, 내가 3대, 6대를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왔어요. 그 와이프는 낚시를 못해. 구경만 해도 그 사람도 하나를 쳐서 3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6대를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법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예, 여기 상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4대를 피는 건 거기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낚시를 안 해요. 그래서 4대를 폈던 거지. 그런데 그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가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 되면 여기 앉을 자리 없어요. 막 진짜 자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야요. 자리 싸움 때문에. 그럴 때는 4대가 아니라 2대 피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피지 말라 해도 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3대, 4대 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친구들 와도 뭐 2대씩 피고 막 이렇게 꽉 차니까 요 한남만 해도 아이가 뭐 6살, 7살인가 들어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치열해. 여기 전쟁 대전. 이제 한강은 멀리 던져야 되니까 4, 5공대를 많이 써요. 자, 이 채비는 제가 그 방송에 저기 올린 게 있을까 만든 것까지 해서 자, 이 채비는 요건 이제 실리콘 저기 그 써놓은 거 그리고 요 납은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사가 돼가지고 이 실리콘 나사에 맞춰가지고 돌린 거야. 그러니까 테이프는 왜 붙였냐면 여기 이제 실리콘 그 툭 타는 동그랗게 나온 거 저걸 깎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찢어질까봐 이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채비의 장점이 뭐냐?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평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천평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자, 이게 요 목줄의 기럭지는 한 18cm 정도, 17에서 18. 그러니까 이거를 요 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납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천평을 위한 건데, 자, 이걸 이제 지렁이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까막 지렁인데, 이건 모르겠네. 자, 이게 까막 지렁인데, 이 까막 지렁이가 이렇게 적어요. 그래도 이 큰 게 없거든요. 여기서 한 0.5cm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이 지렁이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틀린데, 자, 요건 이제 작으니까 지렁이가 이 기럭지가 작다는 거죠. 여기서 한 1cm에서 1.5cm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나왔죠. 나온 상태에서 기럭지가 길면 한 2cm, 3cm 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한 1.5cm에서 1cm로 작은 대로 좀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1.2cm에서 1cm.
지렁이가 길면은 한 2cm, 3cm 해도 돼요. 그래도 끝까지 밀어넣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어넣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바늘을 이제 까막지렁이 바늘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당길 때 요거를 바짝 이렇게 쉬어야 돼요. 바짝. 그래야 이 바늘이 지렁이 낄 때는 안 빠져요. 자, 이렇게 상태에서 이걸 밀어줍니다. 밀어 놓아요. 밀어 놓으면은 요런 모양이 생겨요. 이게 먹기 좋게끔 이렇게 도톰하게 해서 요런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자, 보셨죠? 자, 이런 모양으로 낍니다. 이렇게 낀 상태에서 손좀 닦고요. 이 채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이시죠? 이게 왜 왜냐면 이게 튜브, 이 야광 튜브입니다. 지금 왜 이거를 여기하고 이렇게 맞췄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던지면 이거 다 걸리겠죠? 이거를 빼줍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를 빼줘요. 쭉 길게 빼줘. 여기 그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모양, 엉키지는 않죠, 이게.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 상태에서 이게, 자, 입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 튜브 고무 때문에 이물감을 줄여요, 이게. 이 튜브 때문에 이물감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이물감을 줄이고, 이게 이제 고기가 후킹이 돼서 잡혔을 때 이게 남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납이 앞으로 가고 고기가 딸려오게 되죠. 여기가 엉키질 않죠. 예, 이게 이 채비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보셨죠? 여기서 입질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요. 고무. 그러니까 이물감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자, 보셨죠? 잘 보여요? 오늘 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요 고무를, 이 고무가 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물감 줄이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게 길게 보면서 엉키질 않습니다. 엉키질 않아요. 엉키질 않고 고기가 잡혔을 때는 이 맞힌 이유가, 고기가 잡혔을 때는 이게 봉들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딸려오겠죠? 그러면 이 봉들에 이게 얘가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던지면은 이 땅에도 뻘에서도 이게 묻히진 않죠. 이게 하고 이 뻘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채비의 장점입니다. 이거 잘 입질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캐스팅을 하실 때도, 캐스팅 할 때도 여러분들이 캐스팅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물기가 이렇게 갈등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요. 엑스 낚싯대를 가지고 절대 묶으면 안 돼요. 팔은 완전히 다 펴요. 완전히 다 펴요. 여기서 낚싯대를 밀면 안 돼요. 엄청 나가요. 그래서 낚싯대를 바닥에 밀면 안 돼요. 낚싯대는 세워야 돼요.
던져야 멀리 나가고. 이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 참 저도 야 이거 괜찮겠다 했는데 진짜 괜찮아요. 이 제비가 뭐 말로 표현하지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랑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찍는 것까지 제 채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버섯부터 나온다는
벌써부터 일찍 안에 가지고 까지